2021년 9월 미국은 한 사건으로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언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유튜브는 모두 한 사건에 주목을 하게 되죠. 커플이 국토여행을 떠나 남자만 차를 끌고 돌아왔다.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돌연 자취를 감춰버렸다. 오컬트 스토리 개비 포티토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개비 포티토와 브라이언 런드리, 이 젊은 커플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매일 자신들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돈에 구속받지 않고 검소하게, 소소하게 자신들만의 삶을, 바로 여행을 즐기며 모험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추악하고 끔찍한 살인이 그 진실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It is really nice and sunny today. 개비는 영상 속에서 이런 말 합니다. 굉장히 화창하고 날씨가 좋다. 아침 10시밖에 안 됐는데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여러분이 보이시는 지금 이 영상,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한 삶, 행복한 삶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멋진 약혼자, 완벽한 존재처럼 보였던 브라이언이 함께 있었죠. 개비는 뉴욕의 블루포인트 출신입니다. 6형제와 이복 형제들 중 맞이로서 2013년에는 좀 놀라운 활동을 하나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들은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총기 폭력 인식을 높이기 위해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죠. 이들의 만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개비가 뉴욕에 있는 베이포트 블루포인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곳에서 런드리를 만나게 됩니다. 2019년 3월경부터 이들은 사귀기 시작을 했고, 만남이 깊어지자 런드리의 부모님이 있는 플로리다로 함께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함께 모험적으로 여행을 떠나고 인생을 즐기는 것, 그런 걸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면서 생활하는 것, 이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이들은 처음으로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바로 자동차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20년 7월 이들은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해 12월 개비는 캠핑카로 개조되었던 2012년 포드 차량을 구매를 합니다. 바로 이들의 꿈, 전국 일주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파트타임 같은 일로, 영양사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서브 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며 차량으로 로드트립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개비는 그렇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다 자신의 삶을 기록해놓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약혼자와 함께 말이죠. 자신의 관심사가 예술, 요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올립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들의 삶이 매우 아름답고 멋져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여행은 2021년 9월경 뉴스 속보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8월 27일 포티토의 어머니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후 며칠간 연락되지 않는 개비 포티토에게 문자가 왔던 것이죠. 할아버지 이름인 스탠을 얘기하며 스탠을 좀 도와줄 수 있냐, 자꾸 전화가 온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답은 따로 하지 않고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마지막 메시지가 옵니다. 요세미티 지역에선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죠. 누가 보낸 건진 알 수 없지만 딸과 연락이 되지 않은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1년 9월 1일 남자친구 브라이언이 개비가 산 흰색 밴을 끌고 부모님의 집에 혼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런드리는 개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어디 있었다, 이런 이야기조차 말이죠. 9월 11일 결국
개비의 어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상황이었죠. 이에 대해 브라이언의 부모는 변호사 고용했더니 조언에 따라서 직접 외부에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해 침묵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온 이유도 그 이후에 개비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모두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분명 자신의 약혼녀가 사라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또 놀랄만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던 9월 17일 브라이언 런드리의 부모, 즉 약혼자인 남자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9월 13일 이후 자신의 아들 브라이언이 사라졌다며 신고를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9월 16일 경찰서장이었던 토드는 자신들이 브라이언을 관찰 중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3일 전에 실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9월 13일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봤고 9월 15일 차가 돌아왔는데 경찰은 이걸 브라이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은 브라이언이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체격이 브라이언과 비슷했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하지 못해 그냥 브라이언이 나갔다가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경찰은 집안에 있다고 그냥 믿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13일 차를 끌고 나간 브라이언은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집에서 있는 모든 내용들, 차들 전부 압수수색을 해 수사를 시작하게 되죠. 언론의 대대적인 발표, 그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제보들 중엔 사람들 사이에 뇌피셜도 있었고요. 진짜 증거가 있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진짜 증거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Hi, I'm calling to report a domestic dispute. They just drove off. What were they doing? We drove by and the gentleman was slapping the girl. He was slapping her? Yes, and then we stopped. They ran up and down the sidewalk. He proceeded to hit her, hopped in the car, and they drove off. All right, I will let somebody know. Thank you. 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을 하게 됩니다. You want to place your vehicle into park and go ahead and turn it off for me? No, park? Oh, it isn't parked yet. Okay, turn off your engine. Go ahead and set your keys on the dash for me, all right? What's your guys' names? Gabby. Gabby, Brian? Okay. What's going on? How come you're crying? I'm sorry, we've just been fighting this morning. Some personal issues. It was a long day. We were camping yesterday and camping got flies and stuff. I'm sorry I hit the bump there. I was distracting him from driving, I'm sorry. Can I get you to step out of the vehicle for me, man? Yeah. Just hang tight right there. Do you mind if I take your keys and just put them on your hood? You got it. I'm so Thank sorry. you. Oh, no, you're fine. You want to tell me what's going on? Yeah, I don't know. It's just, some days I have really bad OCD, and I was just cleaning and straightening up back of the van before, and I was apologizing to him and saying, I'm sorry that I'm so mean, because sometimes I have OCD and sometimes I can get really frustrated. Not like mean towards him, I just like, I guess my vibe is like, I hear him like in a bad mood, and I was just saying, I'm sorry if I'm in a bad mood. I've just been really stressed. I had so much work I was doing on my computer this morning. What do you do for a living? Well, I used to work at an organic juice bar, but I just quit my job. Okay. I was a nutritionist. That's Oh, what okay. that's my That's job. cool. And I just quit my job to travel across the country, and I'm trying to start a blog and Okay. have a blog and stuff. So I've been building my website, so I've just been really stressed, and he doesn't really believe that I could do any of it. So that's kind of been like I don't know. He's like down there. I don't know. We've just been fighting all morning, and he wouldn't let me in the car before. And then Why wouldn't he let you in the car? Because He of told me your I OCD? told me I needed to calm down. Yeah. But I'm perfectly calm. I'm calm all the time. And he really stresses me out. And this is
rough morning. Well, why don't we do this? Why don't I sit you down in the back seat of my car? You're not in any trouble, okay? I'm not going to be putting handcuffs on you. You obviously don't have any weapons. I'm going to get you into the air conditioning, let you take a breath, relax a little bit, and then I'll come back and talk to you in a few minutes, okay? Okay. All right. Come on over here. You're not in any trouble right now. So, tell me what's going on. She just gets worked up sometimes, and I try and really distance myself from her. So, like, I locked the car and I walked away from her. What happened this morning is that she's trying to start up like her own little website blog and everything. So I give her time. We really had a nice morning with everything, but she just worked up because we were trying to get going and get our day going because we want to go like Arches or something like that. Okay. You want to tell me about those scratches on your face? She had her cell phone in her hand. That's why I was pushing her away. Because she wanted. I locked the keys so I could walk away. I said, let's just take a breather and let's not go anywhere. Let's just calm down for a minute. She was getting a little worked up. And then she had her phone and was trying to get the keys to her. So I got away. I was just trying to. I know I shouldn't push, but I was just trying to push her away to go. Let's just take a minute, step back, and breathe. And she got me with her phone. Can I see your hand?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출동했던 경찰은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 개비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고 남자친구였던 브라이언이 진정시키기 위해 산책이라도 좀 해라며 거리를 두려는 노력의 모습이 보였다. 둘을 체포할 필요성, 즉 가정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기보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겨서 둘 사이에 트러블이 있다라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하지 않고 일단 남자친구였던 브라이언은 모하브에 있는 보엔 모텔에 하룻밤을 묵게 하고 그리고 개비는 벤에서 하루를 자게 하고 둘을 그 다음날 만나게 하는 쪽으로 주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영상이 나타나자마자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한 가지를 꼬집습니다. 경찰이 잘못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개비는 어떤 말을 하고 있었나요?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자기가 말을 하는 내용이 뭐였나요? 남자친구 문제가 아니다. 자기가 그런 거다.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였던 브라이언은 행동이 이상합니다. 자기가 맞았다. 자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침착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목격자의 신고 전화는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진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의 남자친구를 지켜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무언가 방어적인 이야기를 한 게 개비라면 반면 굉장히 침착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건 브라이언이었습니다. 둘이 마음이 같았다면 아니다. 내가 잘못한 거다. 우리가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지나갔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즉 경찰관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지만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거짓말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실제 다른 증거들도 확인이 됩니다. 브라이언을 분리시키고 경찰과 이야기를 하면서 브라이언에게 경찰이 이런 말을 던집니다. 개비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개비가 자기가 다 잘못한 거다. 자기가 좀 격해져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더라. 라고 그 말을 뱉자마자 브라이언의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웃으면서 농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었고 자기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라는 식의 느낌이었죠. 그렇게 이들은 하룻밤을 떨어져서 보냈고 다음날 다시 재회해 정상적인 여행을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8월 27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홀, 거기 텍스메스 레스토랑인 메리 피글렛에서 이 둘을 목격했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브라이언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라는 걸 봤다는 겁니다. 브라이언이 돈 문제를 가지고 식당의 매니저, 웨이트리스, 사장과 말다툼을 부리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보일 만큼 매우 거칠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 개비는 식당으로 돌아와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브라이언의 행동을 사과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였다는 얘기였죠. 정말 이들이 목격한 게 개비와 브라이언이 맞았을까요? 경찰이 출동해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원 확인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보자마자 바로 알게 됩니다. 그날 와서 속된 얘기로 진상을 부렸던 사람. 브라이언이 맞았습니다. 개비의 실종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제보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점차적으로 브라이언에 대한 의심의 싹이 커지기 시작을 했지요. 하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잠적을 해버린 브라이언. 개비는 정말 어디 있는 걸까요? 그런데 개비가 어디 있는지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 카일 부부입니다. 카일 부부 또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외딴 곳, 이런 곳을 다니면서 함께 여행을 즐기고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었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이오밍에 있는 티톤스 국립공원을 향하고 있었지요. 미국에서 가장 외딴 곳 중 하나, 가장 멋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촬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뉴스가 뜹니다. 한 여자가 실종됐다. 그리고 이런 흰색 밴을 타고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가 스쳐 지나간 겁니다. 바로 이것. 티톤스 국립공원에 주차되어 있는 바로 개비의 차량입니다. 이걸 어떻게 기억했을까라는 게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이들이 처음 아무 생각 없이 티톤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이 차량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였냐면 흰색 밴의 번호판이 플로리다 번호판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났던 이들 또한 플로리다 출신이라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외딴 곳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해 인사를 하고 싶어서 가봤는데 모든 게 깜깜했고 닫혀 있어서 이들이 지금 밖에 나가 하이킹을 즐기고 있구나.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가 떴던 거였죠. 그래서 머릿속에 갑자기 스쳐 지나간 겁니다. 얼마 전에 봤던 거. 혹시 그 차 그거 아닌가?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 확실히 개비의 밴이 맞았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밴의 위치를 확인하고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9일 보여드렸던 근처의 캠핑 지역에서 개비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유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원 확인해본 결과 개비가 맞았습니다. 발견 3, 4주 전 목 졸라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죠.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개비는 살인사건의 피해자였죠. 이제 그럼 거의 완벽한 용의자 한 명 남았습니다. 브라이언 런드리. 유일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하지만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며 브라이언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9월 23일 와이오밍 법원은 8월 30일에서 9월 1일 사이 $1,000 이상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브라이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사실은 없었죠. 개비에 대해서 혐의점을 아직은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른 사건을 가지고 체포영장을 먼저 발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DNA에 대한 자료들도 모두 가지고 와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10월 5일경 개비의 가족들은 언론에 빨리 자수를 해라 라고 독려합니다. 10월 7일 브라이언의 아버지는 수사관들과 함께 한 지역을 꼬집게 됩니다. 바로 칼튼 보호구역 쪽이었죠. 그쪽은 평상시에 브라이언이 자주 캠핑을 즐기러 가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을 수색하던 경찰. 얼마 전이었습니다. 10월 20일 유골이 발견됩니다. 백골 사체로서 발견됐는데요. 최초에 발견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곳이 홍수로 인해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발견이 되게 된 겁니다. 유골과 소지품의 일부가 브라이언의 것으로 판단해 정밀 부검을 해본 결과 브라이언이 맞았습니다. 이미 백골 사체로 발견되어 부검 자체로는 사인을 밝힐 수 없어 현재까지도 사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행복해 보였던 이들. 하지만 이들의 그 내면은 전혀 달랐습니다.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입니다.
도대체 왜 브라이언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브라이언은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걸까요? 이 사건의 결말은 정말 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조금 위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 몇 가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안 좋아하시면 여기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 컨텐츠 중간에 넣기가 좀 그래서 뒤로 빼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이 사건이 미국에서 난리가 났던 요인들이 있어요.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5월달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이 판단하고 있는 그 대중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첫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브라이언의 부모가 그 브라이언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말을 안 했으니까 아예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추측이요. 뭐였냐면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모가 감춘 거다. 제가 처음에 방송을 못했던 이유가 이게 루머처럼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 차를 타고 나갔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감춰준 거 아니냐, 부모가 감춘 거 아니냐, 실제로 브라이언이 집 안에 벙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몰랐을까, 애가 밖에서 갑자기 막 약혼녀랑 차를 타고 왔더니 약혼녀 차만 끌고 약혼녀가 없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물어볼 거 아니냐, 뭐냐. 근데 그 브라이언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니까 혹시 바깥으로 도주하는 걸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서 이 브라이언의 부모에 대한 그 뭐랄까 공격이 엄청 심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의심은 저도 많이 가요.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쪽의 말로는 변호사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되게 이상한 건 맞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용은 이제 그 정도, 이게 첫 번째 촉발이 된 거고요. 두 번째가 이들이 왜 이렇게 이슈를 받았냐면 이들 자체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었어요. 자신들 캠핑 영상에 대한 거 하나가 올라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거를 꾸미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들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되게 아름답잖아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러면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증거자료라고 나왔던 그 많은 영상들, 그 이후에 후속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못한 거다,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영상들마다 있는 뭔가 힌트들,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뭐 어디에 숨었다 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 개비가 어딨지? 왜 브라이언은 말 안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막 하다가 개비를 찾아요. 개비가 사망한 거예요. 개비가 사망한 걸 처음에는 개비가 사망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개비가 사망한 게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브라이언은 어떻게 된 거냐? 브라이언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브라이언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개비는 실종됐다 사망했고 브라이언이 그러면 의심을 모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브라이언 어디 있냐? 브라이언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가 걸렸는데 브라이언과 관련되어 있는 되게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뭐 저희가 봤던 것 중에는 여기 옆에가 뭐 섬이 많대요. 얘가 보트를 타고 섬들마다 들어가서 섬에 숨어 있다부터 시작해서 뭐 아니면 뭐 근처 어디에 있다, 부모님 집에 있다, 진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 이제 브라이언의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브라이언의 시신이 발견되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백골이 되냐? 그리고 왜 여기서 사망했냐? 이거 누가 죽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제3자가 있다, 범인이. 해서 이들 커플을 이렇게 한 거다, 협박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아니다, 자살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기, 아직도 계속 가고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흐름에 따라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지만 뒷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수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수색을 정말 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캠핑하는 데고 되게 이제 자연 경관을 보는 데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는 데잖아요. 막 그 수색을 했는데 실제로 수색을 하다가 시신 5구를 발견되고 중간중간에 브레이킹 뉴스가 많이 떴어요. 시신 발견됐다. 근데 그거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신들이 5구도 발견돼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건 뭐 다른 범죄 사건인 건지 아니면 뭐 사고 산 건지 뭐 아니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색 작업을 하다가 시신들을 더 발견해요. 현재는 뭐 이제 이건 뒷이야기예요, 여러분. 그게 뭔지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제 이런 내용들도 뒤에 계속해서 붙어서 왔던 사건. 그러니까 워낙에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이게 목격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뭔가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8월 27일에 어떤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신들이 브라이언을 태워줬다.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오후 6시경에. 그래서 태워줬는데 얘가 한 30분 정도 가다가 뭐 멈춰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뭐 8월 29일날 제가 잘못했다. 8월 29일날 봤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내려줬더니 또 30분 뒤에 다른 차를 탔대요. 브라이언이. 그 차를 타고 뭐 잭스댐 지역에서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다. 뭐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움직이는 동선으로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동 수단 자체를 개비의 차를 끌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개비의 차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8월 27일경에 그 지역에서 아까 그 지역에서 뭐 난 그 차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차가 되게 이상하게 움직이더라 뭐 그런 목격담들도 있었고 다만 이제 여러분도 방금 보여드렸던 찍어진 자료들을 저희가 이제 먼저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상황들을 쭉 보면 현재까지 유추하고 있는 건 이거죠. 이들 사이에 이제 가정폭력인 거예요. 커플 간의 폭력. 그러니까 이제 연인 폭행이죠. 연인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이들 사이에 있었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겠죠. 어떻게든 개비는 참으려고 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외부에서도 많이 목격이 됐고 폭력적인 행동이 나왔던 게 이런 상황에서 매일같이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을 하다가 이게 아마 그 국립공원 거기에서 촉발이 됐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 이후에 차를 끄고 자신의 집에 가서 있다가 노코멘트하고 다시 나와 잠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수사가 너무 이제 언론의 이슈를 너무 심하게 타고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거를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니냐까지가 현재까지 주류의 추측이에요. 주류의 추측. 결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뒤에 더 붙여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